자동차 중심의 한국의 교통 문화는 정말 좀 왜곡적인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2,400만 대가 한국에 있고 매년 교통사고로만 사망하는 인원이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고 또한 이렇게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의 교통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덜 쓰고 그리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적게 움직이면은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한다면은 에너지를 덜 쓰고 환경을 덜 파괴하는 측면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통 조건에서 보면 이제 보행 있고 자전거 있고 대중교통 있고 자가용 있고 이렇게 뭐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누가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누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느냐.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도시 생활 속에서 효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교통계획을 짜고 그걸 정책으로 만든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교통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은 가장 이동권이고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시민의 기본권과 이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교통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는 지속 가능 발전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교통을 본다 그러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최소 기본 시민들의 이렇게 기본 그 생활 패턴을 바꾸어내면서 그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통을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이나 현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사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직도 전체 교통의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발전한 게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대중교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같이 이렇게 합류시키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좀 회피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동차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그나마 좀 시민에게 다가간다는 게 대중교통인데 좀 이런 쪽에 좀 치중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코로나19 현상이 일어나면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자전거라든지 사람들이 걷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느끼고 그쪽의 정책들을 좀 수립해 가는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한국의 교통 문화는 정말 좀 왜곡적인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2,400만 대가 한국에 있고 매년 교통사고로만 사망하는 인원이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고 또한 이렇게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그 현재 2020년 8월 31일 일자로 보면 한국의 한
그 2만 명 정도가 확진자고 사망자가 한 300여 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에 이런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망률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 그 청소년, 노약자, 나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은 방향은 가장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가장 인간적이고 삶이 행복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 한국의 자동차 중심에 이런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생태교통이 그린 뉴딜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린 뉴딜이 나온 배경은 더 이상 기후가 위기로 치닫았을 때는 모든 그 인류 생태계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뉴딜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실천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특히 저희들 이 주목하는 생태교통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개인 이동 그 수단을 통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교통을 하기 위해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함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그런 시민들이 힘이 모이고 해서 전체적인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민 참여형 생태교통은 그린 뉴딜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이 전환되면 에너지 문제나 다양한 문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당연히 생태교통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PM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정책의 주안점을 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린 뉴딜에서 교통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 게 전기 자동차에 상당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기후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본 통계에서는 일반 가솔린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지금 권장하는 이유가 배기가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의 40% 정도가 석탄 발전이거든요.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쓰는 전기를 석탄 발전에서 갖고 온다면은 석탄 발전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굴러다니니까 미세먼지를 안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의 비밀이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일반 자동차보다 거의 한 30% 가까이 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미세먼지는요, 노면과 바퀴가 닿는 부분에 타이어가 닳거나 노면이 닳거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비산먼지가 뜨거나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30% 더 무거운 것이 배기가스를 만들지 않는 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까 가솔린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킨 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붙이면 그린 뉴딜에서 교통을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도 이렇게 향후에는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보급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기본 없이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그냥 재벌 중심이라든지 그냥 산업만 일으키려고 했서는 그린 뉴딜의 방향인 기후위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와 생활과 호흡을 하면서 이런 게 그린 뉴딜을 정책을 생태교통과 직접적으로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태교통 도시를 만들게 되면 우리 도시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좀 적게 타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은 일단 도시 공기는 좀 더 깨끗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일으키는 소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는 더 소음도 적고 쾌적해질 것이고요. 아마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도시가 그 쾌적하고 온화한 형태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는 이제 나무가 많아질 것이고 훨씬 더, 그리고 나무가 많아지면은 인간 외의 생물들도 함께 도시를 공유하겠다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해보면서 저는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유럽에서 느끼는 거, 그럼 도시가 어떤 도시가 참 좋은 도시냐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녁에 퇴근을 해서 여성분이 드레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파티에 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가 정말로 좋은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도 똑같은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굉장히 저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조금만 밀리면 짜증내고 난폭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진다는 거는 내가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도시 풍경을 보면서 등하교도 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도시가 사악해지지 않고 도시가 그냥 여유롭고 행복해지는 부분으로 바뀌어질 거다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내 마을,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굉장히 소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차를 타면 그 속도에 의해서 대부분 지나가는 배경이 되어버리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은 내가 걸으면서 느끼는 바람의 소리라든지 내 공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를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생태교통 도시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마을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여유로운 도시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생태교통으로의 전환의 매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태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네, 저는 그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편인데요. 2003년도에 유럽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폭염이 일어납니다. 유럽 전역에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타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한 만여 명의 그 사망자를 내었던 굉장히 유럽의 폭염 사태가 컸었는데, 이 폭염을 겪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져 갑니다. 그 벨리브라고 하는 공공임대 자전거를 프랑스 파리 한 2만 대 정도를 깔고, 그리고 도심을 숲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게 하고, 매주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가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도시로 가겠다라고 이제 표방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선을 한 안 이달고 그 여자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이 도심에 그 주차장을 6만 개, 4분의 3 정도죠. 6만 개를 없애고 그 없어진 공간에 숲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게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하고 걷게 하고, 그리고 세느강 옆에 고속도로를 영구 폐쇄시켜서 거기를 걷게 하거나 모래사장으로 만들어서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도시에서 정책을 가지거나 시민의 의식이 높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모델이 좀 확장된다면 저희들 또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또 생태교통 도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가 한 20% 정도, 도시철도가 한 7%, 이런 정도의 교통수단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1년에 한 500억씩만 부으면요,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한 4, 5년 만에 10% 이상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대구가 겨우 한 3% 정도 유지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 자전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요.